저희가 규약 배관 방식하고 수리 계산 방식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봤죠. 그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거를 잠깐 필기를 해드릴게요.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규약 배관이 있고 수리 계산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영어로 적으면 파이프 스케줄 메서드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영어로 적으면 하이드롤릭 칼큘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건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거고,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수압의 이런 뜻인데요. 수압에 따른 어떤 이게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물량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겠다는 거죠. 개념을 좀 찾아보면요. 배관경을 헤드스로부터 유추하는 거죠. 얻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에 따라 설계하는 건데, 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가나다. 이 표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2, 3, 5 7, 15 이렇게 됐나요? 2, 3, 7, 15인가? 이게 2, 4, 7, 15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거.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배관경을 선정하더라. 이게 규약 배관 방식이더라. 수리 배관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줬고요. 압력 계산은 어떻게 하죠? 하젠 윌리엄스식으로 하죠. 하젠 윌리엄스식이 델타 P는 6.05 곱하기 10의 5승이죠. 10의 4승. 이게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10의 4승 곱하기 C의 1.85, D의 4.87, 그리고 Q의 1.85 곱하기 어떤 배관의 길이,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했고요. 유량은 당연히 Q는 K 루트 P를 적용을 하더라. 근데 그 P의 계산이 어떻게 된다? 압력 손실을 더했는 값이 되더라.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 배관경은 첫째로 Q 값이나 P 값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리 계산을 해요. 수리 계산을 해가지고 배관경을 설정을 하고 마찰 손실 계산해서 그 압력에 따른 유량을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어떤 구간에서 마찰 손실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관경을 키운다든가 이런 걸 설계자가 적절하게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원하는 유량 압력을 얻기 위해서 적합한 어떤 설계치를 얻어낸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유속 기준도 있었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가지 배관 6, 그리고 기타 배관 10m/s 이내로 이런 게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게 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개념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유량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압력을 알아야 되더라. 근데 그 압력이라는 게 어떤 마찰 손실이 고려된 값이더라. 근데 이 마찰 손실이라는 값이 결국 뭐다? 관경하고 영향이 크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표에 따라서 어떤 배관경을 결정하는데 여기는 이런 계산에 따라서 관경을 선정하는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어떤 개념적인 거고 특징을 좀 살펴보면 얘는 모든 헤드가 개방됐을 때 유량이 좀 일정하다는 가정을 갖고 있는 어떤 계산 방식입니다. 이제 얘는 어떨까요? 이건 좀 잠깐 지워버릴까요?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뭐든지 다 계산해서 계산에 의해 가지고 실유량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 있고요. 얘는 또 특징으로 따지면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쉽다라는 거죠. 설계자가 뭐 표 볼 줄 알고 그러면 관경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죠. 뭐가 어렵다? 어떤 계산적인 것도 어렵고 적정 어떤 PQ 값을 결정하는 해석 능력도 좀 필요하겠죠. 해석 능력. 그래서 적용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는 좀 과다 설계가 되기 쉽습니다. 보수적인 가정이 들어있는 표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과다 설계가 되기 쉽고 상대적으로 얘는 뭐 경제적 설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보수적이라고 적어줄까요?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적는 게 낫겠네요. NFPA에서는 얘를 뭐 허용하고 있죠. 당연히 기준도 다 있고. 근데 이제 따로 이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이제 권장하거나 하지는 않고 기준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거보다는 이걸 선호하게 되는 거죠. 수리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NFPA에서는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리 계산해야 되는 대상이 오히려 이제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표로서 계산하고 어떤 것들은 수리 계산을 해야 된다. 뭐 그 중에 하나가 폐쇄형 헤드가 100개 이상 설치된 배관에서 100mm 배관을 적용하려고 할 때는 수리 계산할 것,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개방형 헤드를 30개 초과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초과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리 계산 후에 유속 기준을 적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좀 비교를 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사실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걸 문제 묻는 건 사실 트렌드는 좀 넘어갔어요. 근데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같이 언급해 줄 필요가 있겠죠. 25점짜리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측면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를 좀 하셔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